사우스 코리어즈 누 프레저덴트 룰링 파티 테이크 AIM 앳 주디시에리 마이너스 워싱턴 포스트 서울 대한민국 한국 보수주의자들은 이재명 대통령과 그의 민주당이 법원 개혁을 추진하며 권력을 공고히 하는 과정을 무력하게 지켜보고 있다. 행정부와 입법부가 모두 좌파들의 손에 쥐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의 세 번째 권력 기반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12월에 계엄령을 선포한 것은 부분적으로 적대적인 국회를 견제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충격 전술은 엄청난 실수로 판명되었다. 윤 씨는 탄핵을 당했고 이는 지난주 대통령 선거에서 이 씨가 승리할 수 있는 문을 열었다. 그는 2030년 6월까지 좌파 더불당 대표직을 맡고 있다. 그의 민주당은 2028년 다음 총선까지 단원제 입법부에서 가장 큰 정당으로 남을 것이며 보수 성향의 국민의힘은 3년, 어쩌면 더 오래 정치적으로 무력해질 수도 있다. 한편 시민사회는 대부분 민주당 편에 서 있으며 많은 보수주의자들이 우익 언론을 떠나 유튜브를 비방하고 있어 언론의 힘이 희석되고 있다. 대통령과 그의 정당, 그리고 완전히 자유로운 운영 사이에 있는 것은 사법부뿐이다. 민주당은 대선 하루 후 해당 기관의 주요 부서를 교체하기로 결정했다. 6월 4일 당은 대법원 판사를 14명에서 30명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에 따라 매년 4명의 새로운 판사가 임명될 수 있어 민주당이 재판부를 장악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PPP가 무력해진 상황에서 조희대 대법원장만이 기자들에게 이 문제에 대한 공론화를 희망한다고 말하며 반발했다. 그 확장은 이 씨의 선거 공약이었으며 이전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논의된 바 있다. 한 비평가가 쥐냄새를 맡았다고 했다. 보수 변호사 단체인 한변의 창립자 김태우는 재판부를 30명의 판사로 임의로 확대하는 것은 정회원 결정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갑작스러운 확장 추진은 이 대통령과 그의 정당이 사법부를 이념적 이미지로 형성하고자 하는 열망에서 비롯되었다. 그것은 또한 보복의 기미가 있다고 김 씨는 단언했다. 대법원은 5월 1일 서울고등법원에 2022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씨를 재심할 것을 요구했는데 이는 그에 대한 여러 장기 소송 중 하나였다. 그리고 목요일 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서 퇴임하는 판사들을 대신하기 위해 당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4월에 지명한 2명의 후보를 지명했다. 이 씨의 대변인은 이후 민주당에 의해 탄핵된 한 씨가 임명 권한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 씨가 개인 변호인을 법원 판사로 지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이는 사법부를 민간 로펌으로 바꾸는 것과 같다고 PPP 대변인은 분노했다. 우리는 임명자들의 정당성에 대해 매우 걱정하고 있습니다. 라고 김 씨는 덧붙였다. DPK가 반격했다. 연합뉴스는 익명의 관계자를 인용해 이의 충돌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보도했다. 대통령 사건에 관여한 사람은 공직을 맡을 수 없다는 뜻인가요? 입법부는 또한 목요일에 윤 씨와 그의 아내 김건혜 씨에 대한 특별검사 조사를 시작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윤 씨는 이미 계엄령을 둘러싼 법정 싸움에 휘말려 있다. 민주당은 그의 아내가 정치적 특혜의 대가로 고급 핸드백을 선물로 받았고 주가를 조작했다고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이전에 특별조사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민주당의 시도는 대통령 거부권에 의해 뒤집혔지만 이제는 그 방어가 사라졌다. PPP는 투표를 대부분 보이콧했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 윤 전 대통령이 형사 절차를 앞두고 있는데 왜 특별위원회가 필요한가요? 김 씨가 물었다. 저는 그것이 불필요하고 과도하다고 생각합니다. 월요일 서울고등법원은 2022년 선거법 위반에 대한 이 씨의 재심을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원칙이 사법부에 의해 깨졌다. 이 씨는 반역과 반란을 제외한 모든 혐의에 대해 대통령 면책 특권을 가지고 있지만 김 씨는 재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헌법 제84조가 임기 중 대통령 면책 특권을 부여하고 있지만 이는 재임 전에 저지른 범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서울고등법원이 진행해야 합니다. 그가 말했다. 그들은 사법부의 독립을 포기했습니다. 이재명을 위한 성을 강화하기. 한국 정치에서 고전적인 견제는 전통적으로 의회가
대통령직의 권한을 균형 있게 유지하는 것이었지만 같은 정당이 두 가지를 모두 차지한 경우도 있었다. 보수주의자들은 예상대로 손을 비틀며 경고를 보내고 있다. 보수 칼럼니스트 한진루는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이웃 국가인 김정은 체제의 북한과 시진핑 체제의 중국을 모방하려는 그의 시도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PPP가 파괴되고 있다며 미국이 한국을 계속 주시할 것을 촉구했다. 김 변호사는 더 신중했지만 이 씨가 사법부의 독립성과 권위를 훼손하려 한다고 비난했다. 일부 온건론자들도 걱정한다. 이것은 전혀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떤 법적 환경에서도 기소되지 않도록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방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라고 정치 스펙트럼의 양쪽에서 활동해온 양선묵 의원이 말했다. 많은 지식인들이 걱정하고 있다. 양 씨는 이전에 민주당의 전임자에게 외교 문제에 대해 조언했으며 최근에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PPP 지도부에 잠시 출마했다가 실패한 한덕수 총리의 캠프에 합류했다. 양 씨는 정치적 과잉, 즉 한국의 활발한 시민 사회에 대한 비공식적인 견제조차도 대부분 민주당 편에 서 있다는 것을 관찰했다. 보수주의자들이 윤 씨 뒤에서 대거 결집했지만 선거 운동 기간 동안 거리의 존재감을 유지하지는 못했다. 저는 모든 사람이 새 대통령을 지지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동시에 그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적절한 시기에 기자들과 법률 전문가들은 경고 신호를 보내야 합니다. 하지만 최악의 경우는 실현 가능하다고 그는 인정했다. 객관적으로 민주적인 것은 이 대통령의 몫입니다. 라고 그가 세 가지 권력 기반을 모두 주장한다면 그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워싱턴 포스트 기사 인용.